교육공약 포기하는 정책숙려제 거부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좋은교사운동 공동대표 김영식이라고 합니다. 현재 우리 기자회견에는 배포한 자료에는 20개 단체가 되어 있는데 어제 저녁에 늦게 경기혁신학교 네트워크가 또 합류 의사를 밝히셔서 총 21개 단체가 우리와 지금 함께 이 거부선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3월에 학생부 개선을 위한 국민참여 정책숙려제가 처음 시작됐습니다. 국민의 관심이 높은 정책이나 발표 후에 심각한 갈등들이 예상되면서 충분히 시간을 두어서 국민의 의견 수렴하고 그래서 정책 토론을 통해서 대안을 모색하겠다고 시작했는데 실제 정책숙려제가 내놓은 것은 정책 대안이 아니라 개혁을 포기하는 그런 퇴행안이었습니다. 지난 4월 11일에 교육부가 대학 입시제도 국가교육회의 송안을 발표하면서 발표했습니다. 작년 1년 동안 작년 8월에 수능을 유예하면서까지 이 대입 결정을 좀 미뤘는데 그 미룬 1년 동안 교육부는 교육의 방향이나 비전에 대해서는 어떤 논의도 하지 않은 채 기다리고 있다가 4월이 돼서야 겨우 대입제도 하나 결정하겠다라고 하는 공론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방향 없이 그렇게 방법을 찾은 결과는 교육개혁과 교육공약을 모두 내팽개쳐버린 그런 결론이었습니다. 우리는 이 두 과정을 통해서 지금의 교육부가 공론화라고 하는 틀을 통해서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어렵다,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무책임한 교육부 그리고 공약 이행 의지가 없는 청와대가 추진하는 공론 수기 과정은 무책임과 공약 파기를 가리려고 하는 회피 수단에 불과하다. 그것을 우리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향후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문제와 학교 폭력 제도 개선 문제를 이 정책 숙려제를 통해 추진하겠다라고 했지만 역시 뻔한 결론이 예측됩니다. 이런 정책 숙려제를 지속하는 것이 무의미하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번에 교육 공약을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 거부 기자회견을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자회견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에는 윤일순 정치하는 엄마들 활동가 그리고 현승민 한국회복적 정의협회 사무국장 그리고 최은순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회장님께서 수고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계는 지금 공론화의 늪에 빠져 있습니다. 공론화, 수구의 민주주의는 하나의 정책을 독단과 독선으로 밀어붙이지 않고 복잡한 사회에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위한 의미 있는 시도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수기 과정은 교육부가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이행하는 정책 결정을 책임 있게 하지 못한 채 국민에게 정책 결정의 책임을 전가한 무책임한 행정의 대표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교육부가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 문제와 학교 폭력 제도 개선 문제를 정책 숙려제를 통해 해결하겠다고 예고하면서 또다시 무의미한 예산 낭비, 시간 낭비, 사회적 혼란의 반복이 우려되고 있어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공약 불이행의 책임을 회피하고 정책 결정의 책임을 시민에게 전가하는 정책 숙려제를 거부합니다. 지난 두 차례의 공론 수기 과정에서 정책을 결정할 교육개혁의 방향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분명 학생부 개선의 필요성과 방향이 정해져 있었고 대입제도 개편의 방향 또한 2015년 개정 교육과정과 함께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육부의 무책임한 태도가 문제였습니다. 기존에 갖고 있는 정책 방향도 포기했고 수기 과정에 대한 책임지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입 전형과 학생부 개선에 대한 계획의 흐름이 분명 존재했고 방향도 분명했습니다. 고교 교육이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하도록 하고 학교 생활을 중심으로 입시가 만들어져야 한다는 주장은 이전 정부부터 추진되어 오던 흐름입니다. 심지어 박근혜 정부에서도 불이하고 문제가 많은 정책을 추진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시 개혁의 흐름을
과거로 돌리지는 못했습니다. 오랜 세월 교육계 안에 쌓인 문제들로 고통받는 청소년들이 있었고 빠른 속도로 변해가는 시대적 요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육부는 책임 있는 의사결정을 하지 못한 채 공론화와 그 결정에 던져버렸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 있습니다. 혁신학교의 전국적인 확대, 자유학기제 확대, 초중고 문예체 교육 강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 2015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수능 절대평가 실시, 학생 맞춤형 학습을 위한 초중고 필수 과목 최소화 및 선택 과목 확대, 수시 수능 최저 학력 기준 폐지 검토, 영유아 대상 과도한 사교육 억제, 아동인권법 제정으로 적정한 학습 시간과 휴식 시간 보장, 이 모든 것이 대통령 선거 기간 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이었습니다. 교육부는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되 대통령의 공약을 책임 있게 실현할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하고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정책 추진에 자신이 없는 교육부, 공약을 지킬 의사가 없는 청와대는 정책 결정을 미룬 채 그 책임을 하부기관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였고 결국 공론화와 정책 숙려제는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지 못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략했습니다. 공론화 과정에서의 무책임한 태도도 문제입니다. 교육부와 국가회의와 같은 국가기관은 자신들이 가진 국정 철학과 정책 방향은 포기한 채 기계적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였습니다. 정책 숙려자와 공론화가 제대로 설계되어 진행될 수 있는 역할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공론화하기에 부적절한 의제만 던져놓은 채 입찰업체 공론화의 운영을 대부분 맡겼습니다.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온갖 선동적 주장이 난무했고 데이터 왜곡, 해석 왜곡도 곳곳에서 일어나 시민 수의단의 판단에 심각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었음에도 공론화 과정에서 등장한 수많은 주장들이 팩트인지 아닌지에 대한 검증조차도 시민수의단의 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생각하여 포기했습니다. 학생부 개선 정책 숙려제의 경우 학생부에 대한 이해도 없는 업체가 설문을 제작하면서 문항 자체에서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었고 설문에 응답하는 일반 시민들조차 학생부의 용어조차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임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중립의 태도로 일관하면서 공론화의 과정 자체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책임은 누구에게 물어야 합니까? 교육의 문제를 지금과 같은 정책 숙려제 방식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공론 과정을 통해 결정할 수 있는 적절한 사안은 우리 교육이 나아가야 할 가치와 비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두 차례의 공론 수기 과정은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 채 구체적인 정책을 주요 의제로 함으로써 최종적으로 도출된 결론이 오히려 교육의 가치와 비전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또한 정책을 둘러싼 수많은 요소들과 결정된 정책이 향후 학교 교육에 미칠 영향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전문적인 판단은 단순 이해 당사자의 목소리로 매도되었고 마치 분쟁 조정을 위한 절차처럼 진행되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에서 결론에 도달해 가는 과정은 더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두 차례의 공론화 과정은 서로 상반되는 의견을 가진 교육시민단체, 교원단체, 학부모단체들이 치열하게 토론을 하고 나면 일반 시민들이 판결을 내리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심지어 가장 중요한 청소년 단체는 목소리 낼 기회에서 거의 배제되었습니다. 대입 공론화 과정에서 미래 세대 토론회를 하며 목소리를 수렴했지만 시민수기단에게 제대로 전달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내려진 결론은 상반된 의견들이 중간 지점에서 적당한 절충점을 찾아 봉합하는 수준이었고 이것은 당면한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을 뿐이 아니라 교육개혁 흐름에 역행하면서 갈등만 증폭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교육부는 2학기에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금지와 학교폭력 제도 개선 문제에 대한 정책 숙려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아직 시행되지는 않았지만 결론은 이미 나와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결론은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유치원 방과 후 영어 교육은 여러 교육단체가 치열하게 토론하고 설득하지만 결국 사교육을 잡지 못하는 현실에서는 값싼 공교육에서 유치원 방과 후 교육을 허용하라 요구하게 될 것이고, 과도하지 않도록 교육부가 가이드라인을 만들 것을 요구하는 정도의 결말이 나타날 것입니다. 학교폭력 개선 문제는 사법기관으로 고통받는 학교 현실을 호소하는 쪽과 피해자 보호도 못하면서 가해자 처벌 완화만 하려 한다면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가 충돌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을 크게 개선하지 못한 채 현 상황에서 학생부 기재를 일부 축소하고 학교장 종결의 길을 다소 확대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날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정책 숙려제 의제는 학교폭력 제도 개선과 관련해서는 학교장 종결 확대와 학생부 미기재에 국한되어 있어서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턱없이 부족한 결론일 것입니다. 앞으로 예정된 이 두 가지 의제의 정책 숙려제는 문제 해결의 방법이 결코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포기하는 정책 숙려제를 거부합니다. 교육부는 일정한 철학과 방향성을 가지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면서 정책을 결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이것이 교육부의 존재 목적입니다. 갈등이 있다고 해서 모든 의제들을 공론화 구도에 던져버릴 경우 그 모든 피해는 국민들의 몫이 될 것입니다. 현재 청와대와 교육부의 그 누구도 대통령의 교육 공약에 대해 책임을 지려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민에게 약속한 대통령의 교육 공약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한 뒤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것이 정부를 책임지는 자들의 몫입니다. 여기 모인 여러 교육단체는 앞으로 진행되는 정책 숙려제 참여를 모두 거부합니다. 어떤 방식으로든 정책 숙려제 안에서 입장을 말하지 않을 것이고 어떤 의제에도 참여하지 않을 것입니다. 더 이상 무책임한 교육부의 공론화 과정을 방관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두 번의 혼란이면 충분합니다. 우리는 청와대와 교육부에 요구합니다. 첫째, 교육부는 교육 공약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를 즉시 중단하십시오. 지금까지 국민들의 여론을 수렴하는 시간은 충분히 가졌습니다. 이제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국민의 평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책임있게 결정하고 정책을 추진하십시오. 둘째, 정책 결정에 책임을 회피하는 교육부는 각성하고 국민에게 사과하십시오. 두 번의 혼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지는 자세를 보여야 합니다. 국민에게 사과하고 책임있는 정책 추진의 자세를 보이십시오. 셋째, 청와대와 정부는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 공약을 임기 내에 책임있게 이행하십시오. 대통령이 선거 과정에서 국민에게 한 공약은 당연히 지켜야 합니다. 쉽게 바꿀 수 없는 엄중한 국민과의 약속입니다. 청와대와 교육부는 공약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하고 그것을 지킬 수 없게 되었을 때는 그 사유를 분명히 밝히고 사과해야 할 일입니다. 청와대는 교육 공약을 철저히 지키십시오. 20개 교육단체는 정부가 지난 정책 결정의 오류를 바로잡고 교육 공약을 지키고 교육개혁의 길에 나설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싸울 것입니다. 2018년 8월 28일 교육공약 포기 정책 숙려제 거부선언단체. 네, 감사합니다. 먼저 구호 한번 외치고 나서 참가하신 분들의 몇 분의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 거부한다. 정책 결정 책임 회피하는 교육부는 각성하고 사과하라.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 공약 책임 있게 이행하라. 네, 이어서 참가하신 몇 분의 발언을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교조 학생인권국장이신 조영선 선생님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교조 학생인권국장 조영선입니다. 최근 교육부는 학교폭력 문제 개선을 위해서
정책숙려제를 도입한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학교폭력 문제는 저희가 지금까지 경험해왔듯이 객관식 문제 몇 가지로 이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가 아닙니다. 2012년 교육부가 학생들에 대한 징벌을 강화한 이후 학교폭력 문제는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 발표된 결과에 따라서도 학교폭력 문제는 계속 증가하고 있고 오히려 학교폭력자치위원회로 인한 사법적 결정만 늘어났을 뿐입니다. 저희 교육단체에서는 지속적으로 징벌적 제도를 교육적 회복으로 바꿀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끊임없이 주장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까지의 징벌적 제도의 문제는 계속해서 학교폭력의 문제가 새로운 변호사들의 블루오션이 된다는 등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언론화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정책 방향들에 대해서 어떤 숙려가 필요하단 말입니까? 그리고 또 하나 학교폭력 문제는 단순히 학교 안에서 일어난 학생과 폭력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어린이집에서 벌어지고 있는 아동학대의 문제, 그리고 학교에서 벌어지고 있는 스쿨무트의 문제, 그 다음에 학생 간 폭력의 문제, 학교 밖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문제가 모두 연관되어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여가 관련된 인권단체와 교육단체들은 지속적으로 통합적인 청소년 폭력, 학교 폭력에 대한 대책을 세울 수 있는 그런 프레임을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해서 접근할 것을 끊임없이 요청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요청을 외면한 채 정책 숙려제, 그것도 아주 제한된 영역에서 일어나는 정책 숙려제를 가지고 마치 그것이 모든 학교 폭력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배관시하고 있는 이 교육부의 이 행태에 분노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학교 폭력 문제는 가해자 피해자의 인권이 굉장히 섬세하게 연관되어 있는 문제입니다. 저는 학교 폭력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이 숙려제 당사자로 참여한다면 무척 두려울 것 같습니다. 제가 객관식으로 찍은 어떤 정책의 한 점이 그 각 숨결에 있는 가해자, 피해자, 당사자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해서 무척 두려울 것 같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일반적인 정책이냐, 이 정책 숙려제에 맡겨버린다는 것은 지금 교육부가 어떤 정책으로 가야 될지 모르거나 아니면 자신들이 개혁적인 방법을 쓰지 않는 것에 대한 면피를 하고 싶은 마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학교폭력 문제 해결을 지속적으로 요구했던 저희는 저희가 지금까지 주장해왔던 대로 징벌적인 사법이 아니라 회복적 교육으로 이 문제를 다시 바라볼 수 있는 아동 청소년 인권의 보장을 체계화하는 것부터 교육부가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방향 설정 속에서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들으려고 하는 태도가 있을 때 저희는 다시 협조하게 될 것입니다. 교육부 장관님은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거부선에서는 저희는 교육부를 적으로 삼았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새로운 정부의 교육개혁의 동반자로 함께하고 싶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이런 정책 숙려제에 거부하는 입장으로 설 수밖에 없는 이유는 교육개혁의 방향이 실종되고 그것을 면피하려는 들러리로 저희가 세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저희의 이런 입장을 충분히 헤아리고 정책 숙려제는 당장 재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발언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는 교육개혁을 면피용으로 들러리로 서고 싶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두 번째 발언자로 우리 홍민정 사교육걱정세상 상임 변호사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소개받은 사교육걱정세상 상임 변호사 홍민정입니다. 수기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이 집단 지성의 힘으로 해결하기 힘든 난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서로 토론하여서 그 난제들을 풀어나가고자 하는 과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판단에 기초가 되는 정보들의 왜곡이 없도록 하고 그리고 그 과정의 공정함을 견제하는 일일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그 해결하고자 하는 난제를 풀었을 때 그 얻고자 하는 목표가 무엇인지 바로 세우는 일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따라서 정부로서는 시민들의 지혜를 구하고자 하였을 때 그러한 목표를 공유하고 과정에 왜곡이 없게 하고 그리고 과정을 공정하게 하는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수기민주주의를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이 모든 것에 실패했습니다. 시민들을 서로 싸우게 했고 우리 교육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시민들이 생각할 기회를 없게 했습니다. 그리고 수기민주주의 이름마저 더럽혔습니다. 결국 왜곡된 결과 해석으로 정부가 수기민주주의에 대해서 진정성을 가졌을 것이라는 그 작은 기대마저도 완전히 사라지게 하였습니다.
이제 해결하기 힘든 난제를 국민들에게 떠넘기는 일들을 그만두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정책을 결정할 것이면 정부는 왜 세웠고 무엇 때문에 정부를 신뢰해야 합니까? 책임 있는 정부를 원합니다. 그리고 진정성 있는 정부를 원합니다. 공약은 구속력이 없다는 이유로 국민의 환심을 사기 위해 단지 말을 하였다는 것에 지나지 않았던 것인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어떤 무거운 법과 강제보다 국민들과 약속을 천금같이 여기는 책임 있는 정부를 저희가 원하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모든 것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경쟁교육에 내몰린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돌잡이 때부터 수학과 영어로 공부하는 아이들을 지켜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내용이 담겨있는 공약들을 임기 내에 반드시 이행하여 주실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세 번째 발언으로 치즈라고 소개합니다.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 활동가 치즈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 학생부 정책숙려제 자문위원으로도 참여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학생부나 학교폭력 그리고 유치원 영어교육까지 모두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자문위원으로 참여하면서 제가 느낀 것은 교육부가 이러한 결정들이 어떻게 이루어지든 상관없다는 태도였다는 것이었습니다. 왜 교육부는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이렇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들에 무책임하고 무관심합니까? 분명 약속을 했는데도 왜 지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교육부는 이런저런 결정들로 청소년들의 삶에 권리에 영향을 미쳐왔습니다. 그런데 왜 이제 와서 자기들은 아무 권한도 없는 양 시민들에게 모두 맡긴다고 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최소한 어린이 청소년의 삶에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라면 어떤 원칙을 가지고 이들의 삶을 더 좋은 방향으로 바꾸어야겠다는 신념을 가지고 정책을 집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청소년 단체에서 활동하는 저희는 아무리 청소년들이 이 정책 숙려제 과정에 참여를 할 수 있다고 해도 참여하지 않을 것을 밝힙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좀 자유 발언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는데요. 한두 분 정도 혹시 좀 발언 의사가 있으신 분은 이렇게 표해 주시면 좀 발언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발언하실 분 계십니까? 네, 없으면 혹시 오신 기자분들 중에 뭐 질의응답 있으세요? 네, 없으면 저희가 구호 제창하고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공약 파기하는 정책 숙려제 즉시 중단하라. 중단하라. 정책 결정 책임 회피하는 교육부는 각성하고 사과하라. 국민에게 약속한 교육공약 책임 있게 이행하라. 네, 이상 기자회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감사하고 참여한 기자분들 감사합니다.